바다 명칭에 색깔이 붙어있는 바다들이 있습니다. 검정색,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 색깔이 있는데요. 흑해, 홍해, 백해, 황해를 말하는 거죠. 황해야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으니까요. 왜 누런 바다가 됐는지 잘 알고 있지만요. 검정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을 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흑해에는 왜 검정색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왜 흑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많은 추측이 있지만요. 전체 바닷물이 외부와 활발히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난파성과 죽은 동식물 사체가 깊이 가라앉아서 해저 깊숙이 검은 침전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황화수소 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되었거든요. 이 많은 검은 슬러지 때문에 흑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흑해는 수심 150m 이하 깊이의 물이 황화수소로 차 있는데요. 깊은 수심에는 황세균 외에는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요. 뱃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겨울에 폭풍이 아주 심해서요. 바닷물이 아주 진한 색으로 보여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흑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히랍시대에 흑해라고 불렀는데요. 흑해 연안에는 호전적이고 그리스의 적대적인 부족이 살고 있어서요. 항해가 어려운 지역으로 악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커멓다는 생각으로 흑해라고 부른 거죠. 그리스 이주민들로 흑해 연안 지역이 채워지고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된 후에 안전한 바다가 되었는데요. 흑해는 지중해 가장자리에서 육지로 둘러싸여서 호수처럼 보이긴 해도요. 남서쪽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에게해 방향으로 살짝 열려있는 바다입니다. 지중해 몽크 물범을 비롯한 물범 종류도 흑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7년 마르마라해에서 물범에 관한 관찰 보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보고는 없습니다. 마르마라해는 흑해가 에게해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내해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 바다인 거죠. 흑해의 북쪽은 대륙붕 지역이라 바닷물이 얕고요. 남쪽으로 터키에 가까이 가면요. 바닷물이 최대 수심 2200m에 달할 만큼 깊어집니다. 청어나 고등어, 정어리, 도미 이런 것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어업은 북쪽의 얕은 바다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흑해는 특히 조수간만에 차가 없어서요. 해수면이 늘 일정한 고요한 바다를 선보입니다. 홍해를 보면요. 왜 붉은색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유대인이 부르던 바다 명칭은 갈대의 바다였는데요. 수에즈만에 자라고 있는 갈대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히랍시대에 부르던 바다 이름은 유럽 언어에 붉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해는 전 세계 바다 중에서요 가장 염도가 높은 바다인데요. 왜냐면요 건조 지역에서 증발되는 물은 많은데요. 홍해로 유입되는 강물이 없어서요. 염도를 낮출 담수 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에는 시아노박테리아 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종의 남조류가 많은데요. 이 남조류는 독특하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톱밥처럼 생긴 종류입니다. 이 남조류 색깔 때문에 청록색의 바닷물이 적색으로 바뀌어 보이기 때문에 홍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안 가까이에 산호초가 늘어서서 발달하고요. 아주 멋진 파란 바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긴부리 돌고래를 비롯해서 다양한 돌고래가 살고 있고요. 바닥의 해초지에서 듀공이 살고 있고요. 4종류의 바다 거북이 있고 큰 가오리 그리고 상어와 같은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상어는 종류만도 10종류가 넘게 홍해를 거주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 남쪽은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곳에 많은 돌고래들이 모입니다. 이곳은 해안에 250km 길게 거초가 늘어서 있는데요. 해안 주변에 발달한 산호초는 500m 폭으로도 확장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석호나 터널 모양으로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산호초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홍해입니다. 산호 종류만 해도요. 300종류가 넘고요. 물고기 종류가 1200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10%는 다른 해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의 홍해에만 거주하는 물고기들입니다. 홍해는 아주 건조한 연안 지역이 있지만요. 산호초 덕분에 어린 물고기 새끼들이 보호받아서 자라나면서 아주 다양하고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바다 중에 백해가 있는데요. 왜 하얗다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백해는 북극해에 속하는 러시아 연안의 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북서쪽 유럽 북부에 위치한 백해는 연안이 매년 6개월에서 7개월은 얼음으로 덮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심이 대부분 100m 이내의 얕은 바다인데요. 깊어봤자 340m 정도입니다. 백해라고 이름 붙여진 또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은요. 여름철이면 해가 지지 않고 낮만 계속되는 북반구 고위도에서 반사되는 햇빛 색깔로 바다 표면이 하얀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백해 북쪽은 북극해의 일부에 속하는 베렌츠해로 연결되는데요. 베렌츠해는 대서양물이 북극해 물로 바뀌는 지역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만류의 따스한 물이 북극해의 차가운 물과 만나는 바다가 베렌츠해라서요.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삽니다. 그 남쪽에 약간 폐쇄되어 있는 백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대구가 떼져 살고 있고요. 별빙어도 많이 잡힙니다. 바다 표범이 살고 있고요. 청어나 연어도 많아서요.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또 노란색 바다로 이름 붙여진 곳이 있죠. 황해를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서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죠. 황해는요.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약간 폐쇄된 바다인데요.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다죠.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10m에 달합니다. 바다 이름에 노란색이 붙은 이유는요. 황갈색의 바닷물 색깔 때문인데요. 황하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미사, 그러니까 가늘고 고운 모래인데요. 그 미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황토고원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16억 톤의 미사가 있는데요. 이게 누런색의 황사인 거죠. 이 황사를 품고 황하가 흐릅니다. 황토고원은 고비 사막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토고원에서 휘날리는 황사는 바람에 실려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또 강물에 포함되는데요. 황사 중에서 12억 톤은 바다로 유입되고요. 나머지 4억 톤은 황하의 하류 지역에 평원을 형성합니다. 많은 양의 황사로 인해서 세계에서 미사 함량이 가장 높은 강물이 되었고요. 황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황해의 북쪽에는 중국의 요하가 흘러들어옵니다. 요하는 랴오호 강을 말하는데요. 동쪽과 서쪽의 랴오호 강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요하가 포함한 토사량도 많아서요. 누런색의 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해는 거의 전 영역이 대륙붕이기 때문에요. 최대 수심이 80m밖에 안 되고요. 평균 수심이 46m인 얕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황해는 빙하기 때에는 바닥이 드러나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국토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해안사고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이루고 있어서요. 해안사고 생태계를 건전하게 보존하려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